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소식인데요.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6번째 확진 환자는 43세 한국인 여성으로 태국 여행 후 지난달 19일에 입국했다고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광주 CBS 박효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고생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각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그 16번째 확진 환자 A씨가 지난달 19일 귀국한 이후 보름 이상 격리되지 않고 방치됐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25일 이후 오열 등 코로나 바이러스 유사 증상을 보였음에도 너무나 뒤늦게 음압 격리 병상에 격리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째 확진 환자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25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열 등의 증상을 보여서 27일 광주 한 중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네. 29일에는 전남대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A씨는 이후 3차례 이상 중형병원에서 폐렴 관련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어제 오후 전남대병원을 다시 찾았고 음압병상에 격리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예, 현재 A씨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폐기능 기저질환자, 그러니까 폐와 관련된 질병을 앓았던 사람으로 전해지면서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환자와 가족들은 현재 어떤 조치를 받고 있습니까? 예, 환자는 일단 음압 격리 병상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A씨의 가족은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인데요. 네. 남편과 고등학생인 둘째 딸, 유치원생인 아들은 자신의 집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광주 한 중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큰 딸은 해당 병원에서 입원 중인 걸로 주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제외하고 신종 코로나는 물론 감기 유사 증상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확진자와 함께 태국 여행을 함께 다녀온 확진자의 친모의 경우는 최장 14일간의 잠복기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가 어떻게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현재 이 환자의 감염 경로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시간 순으로 보자면 지난달 25일 코로나 관련 증상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네. 출국 이전에 이제 국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국내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태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데요. 네. 물론 입출국 과정에서 드나든 공항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의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취재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대응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요? 예, 당시는 현재처럼 신종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던 시기는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네. 확진자가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지난달 말 전남대병원을 찾아서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만 받았는데요. 그리고 확진자가 찾아 진료를 받은 중형병원은 선별진료소가 지정된 곳이 아니어서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점 역시 아쉬운 점입니다. 네, 아쉽고 걱정이 좀 많은 부분들인데요. 태국에서 지난달 19일에 입국을 했고 격리가 시작된 건 이번 2월 3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체류 기간들이나 활동 기간들이 길기 때문에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확진자의 동선에 대해 파악된 게 따로 있습니까? 예, 일단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A씨에 대한 양성 판정을 확정한 것은 오늘 오전입니다. 네. 이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동선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가족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와 학교, 유치원 등에서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소는 A씨가 전남대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입원했던 중형병원입니다. 네. 현재 해당 병원은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요. A씨가 지난달 27일 이후 어제까지 해당 병원에 3차례 이상 찾았다는 점에서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낮에 광주 강산구청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문이 SNS와 맘카페를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됐죠. 이 문건에는 확진자와 또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그 5번째, 6번째 확진자와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도 유출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유출된 문건에도 감염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성과 성별, 나이 그리고 가족들의 직장과 학교, 유치원 등이 명시된 문건이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그대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여기다 그 확진자가 광주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지면서 그 가짜 뉴스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예, 현재 그 수사를 의뢰받고 진행 중인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문서가 광산구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공문의 용도는 광주시청 보고용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시민들의 염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향후 각 기관들의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그 긴밀 접촉자와 능동 감시자를 분류해 해당 인물에 대한 검사가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이 다니는 회사와 학교 등도 이제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그 확진자의 아들이 다니던 그 유치원이 임시 폐쇄된 상황에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그 중형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와 역학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CBS 박효진 기자와 이야기했습니다.